성장통은 누구나 한번 자살 시도해볼 수 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내가 너만의 비밀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네. 네가 이거를 선생님한테 말을 해? 친구가 그건 나중에 결국은 이 터널은 네. 벗어납니다. 좋아진다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안녕하세요. 10대들의 마음 챙기기 개그맨 이무일입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감정이 너무 앞서다 보면은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안 좋은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죽고 싶다는 생각, 자해 충동, 그리고 진짜 힘들 때는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하는지 좀 어려운 주제지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실 분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문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소아청소년 파트를 맡고 있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이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죽고 싶다 네. 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어른들의 언어에서 죽고 싶다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른들이 힘들어 힘들어 죽겠네 그냥 뭐 그죠, 죽겠네 이런 거를 네. 저도 어릴 때 너무 많이 그걸 들어와가지고 네. 약간 죽는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그냥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를 그냥 우회적으로 그냥 표현하는 정도의 네. 그냥 그 정도의 단어인 것 같아가지고 요즘 청소년들이 그렇게 좀 많이 좀 쓰는 것 같아요. 손쉽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진짜 물어보면 아이들한테 너 정말 죽는 게 좋아서냐 물어보면 사실 죽는 게 좋아서 죽고 싶다고 하진 않겠죠. 그건 없죠. 다들 네.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하니까 현재의 상황에서 탈출구로 또는 도움을 주변에다 요청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편으로 사실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 이제 시도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진짜 청소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정말로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사춘기, 성장통 이런 네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누구나 청소년기에 성장통은 누구나 한번 자살 시도 해볼 수 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만큼 사실은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게 지금 시도로 나타났다고 하면 네네. 그거는 그냥 뭐 관심 받고 싶은 거잖아라고 네네네. 가볍게 퉁쳐버릴 거는 아닌 거고 그건 저희들이 실제로 신경을 써야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필사적으로 보내는 구조 신호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들 거기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뭐 자해를 시도했거나 자해를 한 친구들이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10대 여학생 같은 경우 한 중학생 정도 되는데 중학생. 부모님하고 갈등 같은 게 있고 이제 그런 것들 그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 어떻게 해소해야지 모르겠고 불편하다 보니까 그거를 커터콜 같은 걸로 시도를 하다가 여름 되고 하면은 반팔 입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몰랐고 처음에는 모르셨다가 이제 그 반팔 입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 이제 발견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 친구는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스트레스가 있으면 자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우울해지고 하면서 자신도 좀 미워지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되면서 지금 막 흥분 올라오고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자신이 미우니까 이런 자해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나에 대해서 이제 벌을 줬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되면서 그런 것도 이제 좀 습관화가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무슨 뜻이죠? 거기서 이제 하다 보면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상처에서 나오는 출혈이나 그런 거 보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런 느낌 받는 친구들도 있어. 그런 걸 보고 또 긴장이 좀 내려간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약간 습관화가 됩니다. 자해가요? 자해가. 그래서 또 물어봐요. 야, 너 그렇게 자해하면 안 아프니? 물어보는데 그때 너무나 긴장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상 그 자해를 하는 시점에서는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이 자해 이외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 친구들도 역시 부정적인 감정이 한번 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 모르다가 역시 해결 방안은 자해다. 이걸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중학생 그 친구는 지금은 혹시 뭐 치료를 잘 받고 이렇게 결국 이제 거기서 회복이 돼가지고 더 이상 자해 같은 거는 내가 왜 지금 그런 걸 했는지
오.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할 정도 호전이 된 친구도 있고 비슷한 또래 친구인데 네, 아직도 계속 꾸준히 이게 경우에 따라 좀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계속 자해를 못 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긴 터널에서 지금 치료 받으면서 지금 계속 자신과 싸우는 그런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 학생들 네. 뭔가 더 과격할 것 같은데. 자해나 이런 자살 시도는 여학생들이 좀 많지만 실제 자살 성공을 하는 건 남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사실 거의 정설화돼 있죠. 왜 그런 거죠? 좀 더 과격하고 좀 치명적일 수 있는 수단을 남학생들이 수단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통상적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자해 방지 뭐 매뉴얼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많이 나와 있고 사실 인터넷에도 공개가 되고 있고 하는데요. 네네네. 단순히 그냥 매뉴얼을 보는 것만으로는 사실 효과가 좀 부족하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매뉴얼대로 뭐 논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막 그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막 감정이 온전치 않은 그 청소년이 네. 뭔가 애들이 나를 다 싫어할 거야. 선생님도 날 싫어해. 다 싫어해. 막 이런 흥분 상태를 스스로 어떻게 깔아앉힐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자각을 그렇죠.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금 정신건강의학과나 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그거거든요. 네. DB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런 게 매뉴얼이 나와 있고 그 매뉴얼 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저도 병동이 있고 네네. 저희 소아청소년 정신과 입원하잖아요. 그죠. 입원하면은 공부를 합니다. 누가요? 친구들이. 입원한 친구들이 네. 그 매뉴얼을 주고 공부해요? 매뉴얼을 주고 매뉴얼에 보면은 매뉴얼에 예술 문제도 있고 복습 문제도 있고 너가 이것도 해봐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을 해야 마음만 됩니다. 컨트롤 훈련하는 게 아니라 무슨 필기 시험 그런 것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뭐 자신 예를 들어 생각이 어떤 문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생각의 흐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다 칸칸이 적어가지고 네.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직접적으로 자살이나 자해 행동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자살이나 자해 행동을 멈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중간 단계가 있는데 그게 순식간에 자동화돼서 흘러간다라는 것들을 깨우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훈련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러면 2단계는 2단계다 이렇게. 그렇죠. 내가 이러다 보면 내가 또 자살 자해로 가겠구나. 이때는 내가 멈춰야지 하고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죠. 그럼 만약에 선생님 같이 전문의의 상담을 만약에 받는 거가 조금 부담스럽거나 뭐 그런 청소년들은 네.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그런 매뉴얼을 보고서 직접 스스로 집에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안 하는 것보단 도움이 되긴 할 텐데 네. 근데 아무래도 도움의 크기가 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러면 이 자해를 하기 전에 이 친구가 곧 자해까지 갈 것 같다라는 그 징조, 증상 네,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거랑 이제 비슷한데 네네네. 아이가 네. 아이를 좀 가까이서 네. 생활하는 친밀한 네. 가까운 가족 입장에서 네. 아이가 얼마나 평상시랑 좀 다른지 일단 평상시랑 뭔가 다르다고 하면 뭔가가 지금 적신호라고 좀 보면 되거든요.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직접적으로. 뭐라고? 아이가 좀 힘들다, 네. 우울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그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너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자해 충동 같은 거 느껴본 적이 있냐라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지금 그 아이하고 어느 정도 유대 관계가 되고 아이가 솔직하게 자신을 지금 털어놓을 수 있다. 내가 이걸 털어놓아도 부당하게 또 공격받지는 않겠다. 그렇죠. 부당하게 대우받지는 않겠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경우에만 사실 아이가 그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섣불리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섣불리 가타부타하고 섣불리 조언을 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는 건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부모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 자식한테 너 혹시 뭐 자해 시도 같은 거 해본 적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가슴 아픈 일이라서. 그렇게 가슴 아프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가 물어봐 주기를 기대할 수도 있어. 누군가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도라는 것 자체가 결사적인 필사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그 신호가 되거든요. 아이는 계속 그 신호를 지금 보내고자 하는데 그럼 물어봐 주면 오히려 사실은 아이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 친구가 만약에 그런 걸 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뭐 너 그거 하지 마. 뭐 그냥 이 정도로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은 뭐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 데리고서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도대체 어떤 걸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일단 이해하려는 시도는 좀 해야지 되겠고 학교 선생님이든 상담 선생님이든 이야기를 해서 이 친구가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건 뭐 일러 바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근데 그 친구는 진짜로 근데 일러 바쳤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너만의 비밀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네. 네가 이거를 선생님한테 말을 해? 그러면 너와 나의 신뢰는 깨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 친구가 현재 뭔가 병이 들어있는 마음 상태에서의 판단이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나중에 결국은 이 터널은 벗어납니다. 좋아져요. 대다수의 아이들은 지금 결국은 이 터널을 나와가지고 회복해서 일상생활로 돌아오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터널이 짧아가지고 빨리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그 긍정적인 사례만 생각하고 이거를 눈 감고서는 방치해뒀다가 나중에 터널이 길어가지고 그러다가 중간에 터널 나오지 못하면 그때는 후회할 수가 있죠. 네, 오늘 굉장히 또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또 10대 청소년들 중에 지금 이 순간 정말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친구에게 많은 말들을 해줄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좋아진다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이 유튜브를 보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 뭐 100명, 뭐 1000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단 한 명이라도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 트레이닝 방법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너무 힘들 때 이렇게 전문 선생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받는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생겼으면 좋다는 생각으로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넌 혼자가 아니야.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넌 혼자가 아니야. 네, 좋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